노화된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상 채소 7가지, 뇌졸중 위험 증가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의 경고 파트,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부엌에 있는 채소 중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셨던 것이 룻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 경고도, 통증도 없습니다.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지만 아침이 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 감각이 사라지거나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을 치료해온 뇌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가공식품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음식, 바로 채소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몸을 치유했던 바로 그 채소들이 60세 이후에는 몸에 역효과를 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무엇이 변한 걸까요?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노화는 신장의 기능을 늦추고 동맥을 굳게 만들며 혈액이 나트륨, 설탕,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섬세한 균형이 깨지면 조용히 뇌졸중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7가지 채소가 어떻게 조용히 뇌를 손상시키고 순환을 방해하며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3.1. 시금치, 숨겨진 비타민 K의 덧 60세가 넘었다면 시금치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녹색 채소를 먹어라.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오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순진하고 심지어 현명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뇌와 심장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이 녹색 슈퍼푸드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뇌 전문의로서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시금치에는 혈액을 적절히 응고시키는 강력한 영양소인 비타민 K가 가득합니다. 점고 신체 균형이 완벽할 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은 약물을 더 느리게 처리하고 혈관은 더 단단하고 약해지며 많은 사람이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와파린, 오어퍼린, 이나 쿠마딘, 쿠머딘 같은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습니다. 위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타민 K는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예를 들어 큰 샐러드, 스무디 또는 저녁 식사로 볶은 채소 등을 먹으면 약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액은 다시 끈적하게 되기 시작하고 순환이 느려지면 작은 혈전들이 마치 개울에 모이는 미세한 모래알처럼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룻밤 사이에 그 혈전 중 하나가 뇌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 몸의 한쪽이 반응을 멈춥니다. 뇌졸중이 조용하고 잔인하게 아무런 경고 없이 덮친 것입니다. 파트 4. 위스콘신 출신의 74세 은퇴 엔지니어였던 앨런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약을 잊지 않고 복용했으며 손주들을 위해 더 오래 살고 강해지기 위해 시금치, 케일, 아보카도가 가득한 녹색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주방 바닥에서 오른쪽이 마비되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스캔 결과 왼쪽 중대뇌동맥의 혈전이 막혀 있었으며 이는 말과 움직임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응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명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건강한 녹색 채소에서 온 너무 많은 비타민 K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이유입니다. 정크푸드나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수십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노화하는 몸과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한 음식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잎채소 섭취량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일주일 동안 거르다가 다음 주에 시금치 샐러드를 폭식하지 마십시오. INR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대량의 시금치 스무디를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균형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의 뇌는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비타민 K는 그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가 그럴 수 있다면 소위 건강한 다른 채소는 어떨지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목록의 다음 채소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룻밤 사이에 혈압을 너무 낮춰서 뇌가 단순히 따라잡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파트, 오이, 비트, 혈압 롤러코스터 60세가 넘었다면 비트가 심장에 좋고 혈관을 열어주고 순환을 개선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혈압을 낮추고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사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노인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비트는 몸을 조용히 위험한 불균형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잠자는 동안 뇌졸중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트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천연 화합물인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인체에는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체에서는 혈류와 혈압 사이의 균형이 취약해집니다. 동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굳어지고 심장은 예전처럼 힘차게 펌프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 뇌는 생존을 위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의 꾸준한 흐름에 의존합니다. 그 흐름이 몇 분 동안이라도 너무 느려지면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때 혈압약을 복용했고 나중에 순환을 위해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무해하고 심지어 책임감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약물과 비트의 천연 질산염이 함께 작용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혈압은 더욱 떨어집니다.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해 느리게 움직이고 그 느리고 낮은 흐름 환경에서 혈액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끈적해지고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혈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중 하나가 뇌로 이동하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의 79세 은퇴 교사였던 젠킨스 부인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비트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돌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스캔 결과 균형을 제어하는 뇌 부위인 소뇌에 작지만 파괴적인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혈전은 그녀의 혈압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밤중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많은 노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뇌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음식과 같은 작용을 하는 약물을 결합하면 순환이 너무 느려져서 혈액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산소 공급이 흔들리면 초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뉴런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비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식이와 절제가 중요합니다. 비트를 좋아한다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더 높은 이른 시간에 소량만 드세요. 약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밤에 비트 주스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식단에 추가하고 있다면 항상 의사에게 알리세요. 한 사람의 심장을 강화하는 음식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훔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헐떡이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고군분투 속에서 혈전이 태어납니다. 파트 63. 샐러리,
조용한 탈수기 수십 년 동안 샐러리는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아삭하고 상쾌하며 가볍고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노인 건강 잡지에서 수분을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죄책감 없는 간식으로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 무해해 보이는 줄기가 뇌졸중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하는 정확한 조건을 조용히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당신이 잠자는 동안 말입니다. 샐러리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물과 나트륨을 더 빨리 배출하도록 만드는데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붓기를 줄이고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체액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혈관은 굳어졌고 신장은 더 느리게 여과하며 뇌는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꾸준한 수분 공급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체액을 잃으면 혈액이 더 걸쭉해져서 물보다는 시럽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늦은 밤 간식으로 샐러리 스틱 몇 개를 먹고 건강하다고 느끼며 잠자리에 듭니다. 밤 동안 몸은 계속해서 체액을 배출하지만 당신은 깨어있지 않아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액량이 조용히 감소합니다. 순환이 느려지고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이 걸쭉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혈액 속에서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종종 뇌의 가장 민감한 영역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에서 말입니다. 아침이 되면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깨어나거나 균형 감각이 사라지거나 말이 엉키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출신의 82세 은퇴 목수인 레이몬드 씨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땅콩 버터를 곁들인 샐러리 스틱을 먹었습니다. 그의 건강 간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혈압 때문에 약한 이뇨제를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는 그가 안락의자에 쓰러져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캔 결과 작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허혈성 뇌졸중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혈액은 걸쭉했고 나트륨은 낮았으며 몸은 심하게 탈수되었습니다. 완벽한 폭풍이 몇 주 동안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수가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되는 뇌졸중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당신을 탈수시키는데 뜨거운 여름날이나 신체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샐러리가 노화와 약물과 결합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을 통해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자유롭게 흐르지 않습니다. 뭉쳐서 정체되고 그때 혈전이 형성됩니다. 작고 조용하며 치명적입니다. 샐러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좋아한다면 이른 시간에 먹고 물과 전해질로 균형을 맞추세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늦은 밤에 다량의 샐러리를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너무 많은 체액을 잃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나이에는 몸의 균형이 바뀌면 물처럼 순수한 것조차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74 케일, 숨겨진 갑상선 억제제 케일은 현대 건강식품의 왕관 보석입니다. 모든 식료품점, 모든 스무디바, 모든 노화방지 요리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심장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기적의 채소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위 슈퍼푸드가 신체의 섬세한 균형을 조용히 방해하고 뇌를 둔화시키고 심지어 혈전이 형성될 완벽한 조건을 조성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사실 케일은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제함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내부 시스템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장기는 더 열심히 일하며 호르몬 균형은 방해받기 쉬워집니다. 케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갑상선이 요오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신진대사가 약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며 순환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은 걸쭉해지고 동맥은 굳어지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장수를 위해 먹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혈관 문제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노인들 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오리건 출신의 76세 할머니 클라라 휴즈 부인이 그런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금치, 케일, 아몬드 밀크,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을 넣은 생케일 스무디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강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활기차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로, 흐릿한 사고, 체중 증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치부했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비틀거렸고 오른손은 갑자기 약해지고 협응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맞았고 콜레스테롤은 매우 높았으며 영상 촬영 결과 작은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인 경동맥 분지 중 하나에 형성된 작은 막힘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년간의 생케일 스무디로 인한 갑상선 억제와 신진대사 둔화로 인한 혈액 걸쭉화의 조합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신체의 균형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그것은 빠르게 일어났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많은 노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해롭지 않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70세의 당신의 몸은 40세의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했던 음식이 이제 호르몬, 약물, 혈류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느려지면 혈액은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무겁고 느려지며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혈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케일을 즐긴다면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드십시오. 고이트로겐 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볍게 익혀서 드세요. 매일 생 스무디를 피하세요. 특히 둔하거나 춥거나 흐릿하다고 느낀다면 갑상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균형의 여유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슈퍼푸드조차도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케일은 녹색이고 활기차지만 갑상선에 조용히 간섭할 때 느린 혈액, 상승하는 콜레스테롤, 끈적한 동맥,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말이나 기억을 앗아가는 종류의 혈전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파트 8호 통조림 채소 나트륨 폭탄 많은 노인들에게 통조림 채소는 편안함과 단순함의 상징입니다. 쉬운 식사, 어린 시절의 저녁 식사, 그리고 친숙한 채워진 저장실의 안정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채소는 건강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밝은 라벨과 친근한 슬로건 안에 노화하는 뇌와 심장에 가장 조용하고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을 내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다가 결국 사고를 치는 종류의 위험 말입니다. 진실은 많은 통조림 채소의 나트륨, 방부제 및 숨겨진 화학물질이 가득 들어있어 조용히 혈압을 높이고 동맥에 부담을 주며 결국 뇌졸중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혈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한때 늘어나고 수축하도록 설계되었던 동맥의 유연한 벽은 오래된 고무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전에 과도한 소금을 쉽게 걸러냈던 신장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노인이 1회 제공량당 700에서 900mg의 나트륨을 포함하는 통조림 녹색 콩, 옥수수 또는 수프를 먹으면 소금이 단순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아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의 나트륨은 혈류로 물을 끌어당겨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걸쭉한 혈액과 스트레스를 받은 동맥의 이 조합은 몸 안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관 내벽을 따라 미세한 균열이 형성됩니다. 몸은 그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손상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뇌 내부에서는 동맥이 너무 많은 압력과 너무 적은 공간 사이에 조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혈전, 단 하나의 막힌 동맥만 있으면 모든 것, 당신의 기억, 당신의 말, 당신의 독립적인 삶이 몇 초 만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파트 9저는 미시간 출신의 80세 호랍이었던 톰슨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편리함 때문에 통조림 식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콩, 통조림 수프, 채소는 그의 위안 음식이었습니다. 그건 채소잖아요. 해롭지 않아요 라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혈압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160, 170, 때로는 180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괜찮다고 느꼈고 조금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딸은 그가 멍하니 응시하며 말을 할 수 없는 채로 주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캔 결과 중간 정도의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동맥은 두꺼워지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트륨 수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범인은 패스트푸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건강한 통조림 음식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나트륨의 위험은 단순히 혈압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의 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소금이 혈류로 체액을 끌어당길 때 혈액은 더 밀도가 높고 무거워지면 응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걸쭉한 혈액이 좁고 노화된 동맥을 통과할 때 그것은 느려지고 혈관벽에 달라붙으며 어떤 경우에는 뭉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느리고 눈에 띄지 않는 축적에 이어 갑작스러운 대재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은 매일 통조림 채소를 계속 먹으며 한 입 한 입이 동맥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늘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손상은 누적됩니다. 경직되는 순환이 더 이상 한 번의 급증을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쌓입니다. 채소를 좋아한다면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염 또는 무염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먹기 전에 통조림 식품을 빼고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함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염 냉동 채소로 냉동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똑같이 오래 지속되며 동일한 조용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나트륨 섭취량을 매일 모니터링하십시오. 노인들에게는 소금에 절인 채소 한 캔조차도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몸을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고나트륨이 만드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부드럽고 꾸준한 순환에 의존합니다. 걸쭉한 혈액, 스트레스를 받은 동맥, 불안정한 압력. 이것들은 조용히 형성되고 갑자기 공격하는 혈전을 위한 완벽한 폭풍입니다. 결국 뇌졸중은 단 하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고 반복되는 선택, 예를 들어 통조림 채소를 여는 것처럼 무해하게 느껴지는 종류의 선택 때문에 발생합니다. 파트 16. 감자, 위장된 설탕 으깬 감자에 버터를 넣은 일요일에 사워크림을 얹어 굽든 길거리 식당에서 바삭하게 튀기듯 소박한 감자보다 더 미국적인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접시에 담긴 편안함, 전통, 그리고 가정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 친숙한 즐겨찾기는 식탁에서 가장 위험한 채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뇌졸중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건강한 이미지 뒤에 감자는 위장된 설탕 폭탄이며
더 이상 예전처럼 설탕을 처리할 수 없는 노화된 신체에서 조용히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자는 전분입니다. 당신이 씹는 순간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순수한 농축 전분입니다.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는 탄산음료 한 캔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높은 혈당 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어 혈류에서 그 설탕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으면 췌장이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며 혈당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설탕이 조용히 혈관 손상으로 가는 연쇄 반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과도한 포도당이 혈액과 혈관벽의 단백질에 달라붙는 당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동맥을 두껍게 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의 내벽, 즉 섬세한 내피는 자극을 받아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며 그 작은 부상을 덧대기 위해 혈소판과 응고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혈류를 방해할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하며 특히 뇌의 좁은 혈관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통증 없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혈전이 피를 완전히 멈출 만큼 커집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구운 감자를 먹었던 70세 할머니 린다 모리스 부인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튀기지 않고 항상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채소일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혈당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식사 후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린다는 갑자기 책을 떨어뜨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CT 스캔은 왼쪽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있는 허혈성 뇌졸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수년간의 건강한 감자 식사로 인한 만성적인 설탕 급증의 부산물인 높은 수준의 염증 표지자와 혈액 걸쭉화를 보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크푸드도 단 음식도 없었고 단지 그녀를 속인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노화된 뇌는 한때 감당했던 동일한 신진대사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탕 급증은 혈액을 조금 더 걸쭉하게 만들고 동맥을 조금 더 굳게 만들며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는 염증 순환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60세 이후에 흔한 경미한 인슐린 저항성조차도 모든 대량의 감자 섭취를 당신의 몸이 안전하게 탈 수 없는 생화학적 롤러코스터로 바꿉니다. 따라서 감자를 좋아한다면 현명하게 드세요. 단독으로 또는 많은 양으로 먹지 마십시오. 설탕 흡수를 늦추기 위해 단백질, 섬유질 또는 건강한 지방, 닭고기, 콩,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인스턴트 으깬 감자, 감자튀김, 균형 없이 먹는 구운 감자는 피하세요. 더 작은 양을 시도하거나 설탕을 더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고구마로 바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채소라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걸쭉해지면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들은 항상 스스로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기다리며 심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공격합니다. 파트 11.7 피클 및 발효채소, 산과 소금. 이 중에 문제 피클의 날카로운 아삭함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그것은 가족 야유회, 여름 점심, 샌드위치 옆에 차가운 피클과 같은 추억을 되살리는 맛입니다. 상쾌하고 심지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장 건강에 대한 모든 새로운 이야기로 인해 피클, 사워크라우트 또는 김치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 중 일부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노인들,
특히 혈압이나 순환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순한 피클이 당신이 가진 가장 취약한 기관인 뇌에 뇌졸중을 유발하고 혈전을 형성하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조용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은 한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일, 특히 소금과 산이 노화된 신체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피클과 발효 채소에는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으며 종종 1회 제공량당 800mg 이상으로 단 한 번의 작은 섭취로 이를 제할량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 수준의 소금은 혈류로 물을 끌어당겨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심장이 매 박동마다 더 세게 밀어내도록 강요합니다. 젊은 성인에서는 혈관이 압력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하고 굴곡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동맥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 내부 벽은 더 얇고 더 취약합니다. 모든 압력의 급증은 너무 많은 물 아래에서 긴장하는 오래된 호스처럼 그들을 늘리고 자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자극은 미세한 부상이 됩니다. 몸은 그것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며 보호 패치를 형성하기 위해 혈소판과 피브린을 보냅니다. 하지만 치유 대신 이 패치들은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끈적하고 고르지 않은 표면이 됩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하며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짠 식사는 숨겨진 시한폭탄에 한 겹을 더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혈전이 마침내 떨어져 나와 뇌의 혈관을 막습니다. 몇 초 만에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이 사라지거나 시야가 흐려집니다.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파트 12 그리고 그것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피클과 발효 식품의 산은 또한 밤에 미묘하지만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톡소는 맛은 식초나 젖산에서 나오며 이는 위를 자극하고 조용한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류는 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소량의 산이 식도와 심지어 기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일한 신경인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일부 노인들에게 이 자극은 밤의 혈압의 하락과 급증, 즉 뇌의 섬세한 혈관을 긴장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실바니아 출신의 70대 후반 부부인 캐롤 씨 부부를 기억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은 작은 간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클 몇 조각, 프레첼 한 움큼, 그리고 물 한 잔, 그것은 그들의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캐롤 부인은 어지럽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깨어나고 남편은 옆에서 창백하고 약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 모두 탈수, 심각한 나트륨 불균형, 그리고 상승된 혈압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캐롤 씨는 밤 동안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나트륨으로 인한 걸쭉해진 혈액과 야간 압력 급증의 조합은 그의 노화된 동맥에 너무 과부하가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음식에 대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하루 만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작은 불균형으로 당신의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나트륨은 세포에서 물을 끌어냅니다. 산은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밤은 느린 순환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뇌졸중이 공격할 완벽한 조건입니다. 발효식품을 좋아한다면 완전히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저염 버전을 선택하세요. 이른 시간에 소량만 먹고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절대 그것을 매일 밤의 의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과 뇌는 극단이 아닌 안정성에 의존합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긴장할 때 단 하나의 피클조차도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13 최종 성찰, 채소, 노화, 그리고 뇌 보호에 대한 진실. 이제 당신은 노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이 가장 단순한 음식조차도 처리하는 방식을 말입니다.
한때 순수하고 무해하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강력합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면 마침내 그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더 이상 유연한 생명의 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의와 균형을 요구하는 취약한 통로입니다. 신장은 더 이상 동일한 정밀도로 여과하지 않습니다. 간은 약물을 더 느리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기관인 뇌는 살아남기 위해 산소와 순환의 섬세한 리듬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한 입, 마시는 모든 한 모금은 그 리듬을 지지하거나 방해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탈수, 너무 많은 나트륨, 또는 설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혈액이 걸쭉해지면 그것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느려지고 달라붙고 응고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혈전들이 형성되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당신의 말, 당신의 기억, 당신의 독립적인 삶을 몇 초 만에 앗아가는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작은 막힘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바로 그 지식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40년 전의 몸이 아닌 오늘의 몸의 상태에 맞춰 그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채소를 극단적이지 않고 균형 있게 드세요. 수분 공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소금을 낮추고 설탕을 확인하세요. 녹색 채소를 가볍게 입히세요. 늦은 밤 건강 간식을 피하고 항상 의사에게 당신의 접시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음식과 당신의 약은 당신이 깨닫는 깨닫지 못하든 당신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더 이상 유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행이나 두려움에 속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당신의 몸을 알고 귀 기울이고 시간이 가져온 변화를 존중하세요. 당신의 뇌는 모든 한 입, 모든 한 모금, 모든 선택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에 깊게 영양을 공급하세요. 이해심을 가지고 영양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미래를 위해 영양을 공급하세요. 맑은 정신으로 강하고 남아있는 모든 소중한 순간에 현재하십시오.